운이 싫어하는 옷차림. 눈에 편안한 옷차림이 운을 만든다. 타인을 볼 때 얼굴보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 사람의 차림새다. 어떤 색깔의 옷을 어떻게 입었고 어떤 가방을 들고 있는지가 빠르게 인식된다.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추측하게 된다. 삼국 사기에 보면 검이 불로 화에 불치라는 고사가 나온다. 뜻을 풀이해보면 검소하되 남루하지 않게,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게이다. 이렇게 옷을 입을 수 있다면 우리는 상당히 높은 경우의 수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많은 운을 쌓아나갈 수 있다. 운을 떠나서 옷을 잘 입는다는 건 멋있는 일이기 때문에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인기가 좋다. 검이 불로 화이 불치. 말이 조금 어렵긴 해도 그 뜻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삶에 적용하기에는 어딘지 애매모호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 말이 내포하는 진짜 의미는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허름한 옷차림으로 자신을 없이 여기게 하지도 않고 눈에 띄는 한편 사치스럽지 않아 편안함을 주는 것이다. 타인의 편안함을 생각하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엄청난 운을 쌓는 일이다. 사람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한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나의 옷차림 속에 담긴 그 마음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매력적이지 않은가? 물론 나의 편안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 마음과 더불어 타인도 함께 고려한다는 것. 이것이 운을 부르는 옷차림의 근본 개념이다. 금이 야행이라는 말이 있다. 비단 옷을 입고 밤거리를 거닌다는 뜻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명품을 두르고 화려하게 입는다 해도 그것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면 지혜롭게 옷을 입지 못한 것이다. 나 역시 옷을 잘 입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옷을 고를 때 조금이라도 보는 사람에게 편안하게 보일 수 있게 노력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옷을 입는다면 좋은 운이 당신을 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운을 감소시키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더없이 좋아진다. 지금부터는 운을 감소시키는 옷차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운을 감소시키는 옷차림. 어울리지 않는 옷.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은 나의 모습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다. 전형적인 금이 야행의 옷차림이라고 할 수 있다. 나에게 어울리는 옷이라는 개념이 참 어렵기는 하다. 확실한 건 내가 좋아하는 옷차림이 무조건 나에게 어울린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전에 대학 동기 중에서 매일 검은 옷만 입는 친구가 있었다. 동기들은 모두 한 번씩 다른 색 옷을 입어보는 것은 어떠냐고 이야기했다. 옷을 어둡게 입어서 그렇지 조금 더 밝은 느낌으로 꾸민다면 정말 훤해 보일 친구였다. 결국 대학 졸업 때까지 한 번도 밝은 옷을 입은 것을 보지 못했다. 연락을 이어가는 사이가 되지는 못했지만 오래도록 카카오톡 친구에는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친구의 프로필을 보게 되었는데 밝은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정말 놀라웠다. 여자친구를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았다. 나 자신을 더욱 빛내주는 옷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흰색을 좋아하지만 검은색을 입을 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한 번쯤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새로운 스타일을 찾는 것은 삶의 신선함을 불어 넣어준다. 나도 좋고 남들도 좋아하는 그런 옷차림을 한번 찾아보자. 쭈글쭈글한 옷. 누군들 쭈글쭈글한 옷을 입고 싶을까? 부득이하게 옷은 입어야 하고 입을 수 있는 옷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옷장 구석에 접혀있던 스웨터를 꺼내 입고 나간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그런 옷을 입고 온다면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나는 그런 옷차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특히 업무적이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타인을 만나야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다음날 입을 옷을 미리 챙겨놓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워 입은 옷. 요즘 시대에 누가 기워서 옷을 입겠느냐마는 옷 모양 자체가 천을 모아서 기워 놓은 듯한 스타일의 옷이 있다. 온전한 모양새를 갖춘 것에서 완전한 운이 모여든다. 집안에 못자국이 있는 것은 풍수 인테리어상 좋지 않다. 당신의 얼굴에 상처가 나고 구멍이 났는데 약을 바르지 않고 방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옷 역시 마찬가지다. 기워 입는 형태의 옷을 입을 때는 좋은 운이 다가오기 쉽지 않다. 그러니 이왕이면 보통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아마 기워 입은 옷을 이야기하면 옛날 고승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종교인과 일반인의 삶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별한 자리일 경우 이왕이면 천을 모아놓은 듯한 스타일의 옷은 피하도록 하자.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것. 옷차림이 잘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떠나 절대로 가릴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체상이라고 하는 몸의 형태다. 잘생긴 연예인들은 청바지에 흰 티만 입어도 화보에 나오는 것처럼 멋있어 보인다. 물론 연예인과 나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비교는 올바르지 않은 판단법이다. 하지만 건강하게 잘 관리한 몸은 옷을 고를 때 선택지를 넓힌다. 옷이 가득한 옷장을 보면서 입을 옷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살이 쪄서 만족스럽게 입을 만한 옷이 없다는 사실을 내포한 행위다. 날씬의 질이라는 뜻이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와 더불어 당당하게 걸음을 걷고 명확하게 행동하는 건 역시 옷차림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이는 옷차림을 넘어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좋은 향이 나도록 꾸미는 것도 내 주변에 운이 모여들게 하는 행동이다. 집만 향기로워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몸에서도 그렇다. 물론 향수를 통해서가 아닌 그 사람의 댐댐이를 통해 향기를 뿜어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라도 해보는 것이다. 속옷도 중요하다. 항상 깨끗한 속옷, 겉옷보다 조금 더 좋은 속옷을 입는 것도 나의 운을 상승시키는 옷차림임을 기억하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해보라. 돈을 벌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영화 타짜에 나오는 명대사 중 하나다. 도박을 배우러 온 고니에게 편경장이 화투를 가르쳐주면서 한 말이다. 그 질문에 고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라고 대답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모두 고니처럼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당당히 마주할 때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지금은 직원을 둔 법인체의 대표로서 사회적인 성공을 쌓아가고 있지만 나 역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돈이 너무나도 궁하고 가진 것보다 갚아야 할 것이 많은 시절이 있었다. 돈이 궁해지면 사람은 그 무게에 짓눌린다. 저절로 어깨가 움츠러들고 고개가 땅을 향한다. 그럴 때일수록 당당해져야 한다. 운의 진실을 잊지 말자. 운을 얻고 싶다면 운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한다. 운은 한 번에 바뀐다. 나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다. 그렇게 힘이 들던 시절에도 주변에 단 한 번도 티를 낸 적이 없다. 그런 믿음과 현실적인 노력이 뒷받침된 덕분에 지금은 그런 시절이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이 바뀐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만일 돈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면 절대로 운의 진실을 잊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부터 쌓아가자. 당신의 믿음과 노력이 담긴 그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임계치에 이르는 순간 당신의 삶은 바뀌게 될 것이다. 내가 사는 공간에서 재물운을 조금 더 잘 쌓을 수 있는 행동들은 무엇이 있는지 나열해 보겠다. 삶이 답답하다고 느낄 때, 한숨이 쉬어지고 힘을 내기 힘들 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열거하는 공간들을 매일매일 깨끗이 청소해보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생각하며 실행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말자.
운을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깨끗한 공간을 보고 기분이 나빠질 사람은 거의 없다.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운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결국 운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은 나아질 수 없다. 재물운을 위해 지금 당장 청소할 공간. 현관. 모든 복이 들어오는 시작점인 현관을 매일 닦아보자. 현관 바닥뿐 아니라 손이 잘 닿지 않는 현관 주변 가장자리, 외부의 도어락, 조금 더 나아가서 외부의 현관 앞까지 닦아보자. 집을 청소한다는 것은 청결에 청결을 더하는 의미로 해야 한다. 더러워지면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매일 닦는 것이 좋다. 나 역시 의도적으로 매일 휴지 한 장을 꺼내 먼지를 조금이라도 훔쳐낸다. 현실적인 청소의 의미이자 집에 대한 성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가스레인지. 풍수 인테리어에서 재물운과 가장 연관이 깊은 공간이 바로 가스레인지가 있는 공간이다. 인덕션이 있다면 인덕션 자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로부터 주방에서 밥을 지었고 집안에 훈기를 더하도록 불을 떼었다. 주방을 통해 재물운과 건강운을 모두 챙기는 것이다. 그것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공간인 화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어디서 돈이나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혼자서 하소연을 하더라도 가스레인지를 닦으면서 하는 것이 좋다. 창틀, 문틀, 문고리. 의뢰인의 집을 보러 다니면서 깜짝 놀란 것 중 하나는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창틀을 닦지 않은 집이 많다는 점이었다. 창틀은 집의 외부와 내부의 중간 지점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창틀의 먼지를 쓸고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창틀의 먼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청결이 곧 좋은 운이다. 집 안으로 나쁜 먼지와 운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틀과 문틀을 자주 닦아주자. 문고리 역시 늘 우리가 손을 대기 때문에 가장 많은 먼지와 세균이 묻어나는 공간이다. 그러니 자주 닦을수록 좋다. 각종 배수구와 수도꼭지. 방향의 원리로 봤을 때 재물운을 금에 비유하곤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재물운의 속성은 물의 원리와 닮아 있다. 전통적인 풍수 이론에서도 물을 얻는 것이 곧 재물을 얻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안에 물을 가져다주는 공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재물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주방에 있는 수도꼭지, 화장실과 세탁실에 있는 각종 배수구까지 꼼꼼하게 챙기자. 물의 흐름이 곧 재물운의 흐름이며 물은 만물이 생성되는 모체와도 같다. 이것을 잘 해석해보면 좋지 않은 것까지도 생성될 수 있는 것이 물이다. 고여있는 물에서 세균과 해충이 자라는 것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 물이 흐르는 통로와 물이 머물렀다 간 공간은 언제나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재물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한 번은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에게 전화가 왔다. 신혼집으로 구한 현재의 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내 첫 책을 읽고 풍수의 원리가 너무나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되어 컨설팅을 신청하고 싶었다고 하셨다. 출장 컨설팅은 비용 부담이 있어 비대면 컨설팅인 집구조 진단을 받아보시기로 했다. 의뢰인 부부가 사는 빌라의 평면도와 집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받아서 구조와 삶의 모습을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담은 진단서를 발송해 드렸다. 의뢰인 부부는 진단서에 나와 있는 고쳐야 할 점과 지켜야 할 풍수 인테리어를 즉시 공간에 적용하셨다. 얼마 후에 카톡이 왔다. 집 구조 진단을 받고 삶에 적용한 후 우연히 남편과 카톡을 하다가 예민했던 자신이 요즘 들어서는 전혀 짜증을 내지 않고 집에서 평안하게 지낸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다. 풍수 인테리어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하는 작은 행동들까지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말자.
운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는 좋은 운들을 내 집안으로 끌고 올 수 있게 노력하자. 그렇게 노력한 사람에게는 언젠가 운이 옆에 다가와 있을 것이다. 부자의 단면에 속지 마라. 강의, 유튜브, 컨설팅을 통해서 풍수지리와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지혜를 계속해서 나눠드리고 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뒤따르는 비아냥 중 하나는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지키고도 잘 살던데? 라는 말이다. 전형적으로 부자의 단면에 속고 있는 것이다. 운을 모으는 대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지금 잘 사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이미 쌓인 운이 발현이 된 상태다. 그들도 운을 쌓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밑빠진 독은 금방 바닥을 보일 것이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곤 아무렇게나 살고 흥청망청 살아도 괜찮게 사는구나 라고 느껴선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막 지내면 결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손해인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오늘 바라보는 부자가 부자라고 해서 내일도 부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운에 대해서 공부하고 운을 쌓고자 노력하는 것은 한순간만 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부를 유지하고 오래도록 걱정 없이 살고자 하기 위함이다. 동의하지 않는가? 그러니 부자의 단면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에게 부자의 순간들을 채워갈 노력만 계속해서 실천하면 될 일이다. 지금의 삶에서 더 나은 삶으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비율에 대한 관념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천만 원 아반떼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1억 원 벤츠를 타는 사람을 부러워한다고 치자. 그런 생각도 들 것이다. 어차피 다 같은 차인데 저렇게까지 사치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여기서 잘못된 판단 중 하나가 사치의 개념이다. 1억 원짜리 차를 타는 자체는 사치가 아니다. 사치는 분수에 넘치는 소비를 할 때 쓰는 말이다. 만약 2천만 원 아반떼를 타는 사람의 한 달 월급이 세후 250만 원일 때 그 사람이 2천만 원 아반떼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월 사용되는 금액이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자동차의 매월 소득의 20%를 소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1억 원 벤츠를 타는 사람은 월급이 세후 2천만 원이다. 월 유지비가 300만 원이면 월 소득의 15%를 소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경제 수준에서 봤을 때는 아반떼를 유지하는 사람이 오히려 과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비율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부자의 길이다. 나의 상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퍼센트의 소비를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인 것이다. 비율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됐을 때 대부분의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숫자들에도 민감해진다. 그리고 뉴스나 신문에서 보이는 숫자들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선을 갖게 된다. 절대적인 숫자의 크기가 아닌 그 금액이 어떤 곳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더 풍족한 삶으로 이끌어줄 부자의 사고방식 중 하나인 것이다. 신흥 부자들의 경우 소득이 들어오는 구간이 보통 여러 개다. 소득이 들어오는 라인을 총 3가지로 구분할 때 월급소득, 자산소득, 사업소득으로 나눠볼 수 있다. 부자들은 이 중에서 보통 2가지 이상의 조합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월급 소득이 높으려면 대개 전문 직종 종사자이거나 근속 연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산 소득이 높으려면 끊임없이 자산에 대한 투자와 경험을 쌓아서 돈을 버는 수준이 된 상태다. 사업 소득이 높으려면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 안정적인 상태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들이 모였을 때 나의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해석해 보자면 부자들은 돈으로 시간을 확보한다. 하루 중 조금만 일하고도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의 수십 배 혹은 수백 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연구와 노력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반대로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즉 마음으로만 풍족한 삶을 염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시간을 들여서 직장에 다니고 특정한 곳에 소속되어 적당한 월급을 받고 사는 것이다. 월급을 받고 직장에 다니는 것 자체를 낮추어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더 나아지길 바라면서도 보통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일 때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더 풍족해지고 싶다면 돈을 벌어다 주어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나아가야 한다. 오늘 서리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천동이 지음 메이트북스 출판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비밀입니다. 천여 명의 다양한 계층의 고객과 내담자들을 컨설팅하면서 깨달은 재물이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운의 원리를 담고 있는 이 책에서 저자는 운은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좋아하며 운이라는 것이 항상 곁에 있다고 믿고 자신에게 늘 그런 운이 따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진정 좋은 운들이 따라온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검이 불로 화이 불지, 검소하되 남루하지 않게,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게 자신을 꾸밀 때 많은 운을 쌓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편안한 옷차림이 재물운을 높여준다는 주장이 특히 인상 깊은데요. 옷이 사회적 상황과 문화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예절을 준수하며 문화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볼 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갖춘 옷차림은 관계의 플러스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부와 성공의 초석이 되는 것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돈도 운도 모두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니까요. 내게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에게 깔끔하고 반듯한 인상을 주는 옷이야말로 나를 가장 정직하고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해 운을 상승시키는 옷차림에 대해 알아본 이 시간, 단순히 패션적 선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분, 자아 표현, 그리고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 옷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어떤 상황에서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일주일 넘게 고생하고도 아직도 목 상태가 정상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따뜻하고 여유로운 밤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